제가 족발집을 클리닉 한 거는 지금 꽤 오랜만이에요. 족발집은 뭐 창업을 시켜드린 적도 별로 없고요. 왜냐면은 족발은 그 족물이라는 그 뭔가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결단코 쉬운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독립점으로 족발집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좋은 체인점을 선택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관여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기존 족발집을 하고 있는 식당은 얼마든지 클리닉이 가능하겠죠. 제가 독립점으로 만들어 드리지 못하는 식당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아이템들이. 그런 것들은 체인점에게 제가 양보를 하고요. 그 체인점을 하시다가 장사가 안 되시면 그때는 제가 클리닉으로 도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요번에도 이제 저희 회원으로 들어오신 분, 그 친구가 족발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뭐 지금도 못 파는 건 아니에요. 한 3천만 원 정도는 팔고 있으니까. 근데 매장 규모에 비해서는 좀 작은 거라 제가 이제 클리닉으로 손을 댔죠. 손을 대면서 핵심적인 게 그거죠. 족발을 인분으로 팔아보자. 지금까지 대한민국 족발은 소중대로만 팔았는데 그걸 인분으로 풀어서 한번 팔아보자. 그래서 가격을 1인분 17,000원으로 매겼습니다. 오히려 식당은 이득인 거예요. 2인분이면 3, 4천원이거든요. 3인분이면 5만원이 넘어요. 5만 천원. 그걸 지금은 뒷발은 3만 5천원, 앞발은 4만원 이렇게 팔았기 때문에 이번 클리닉 때문에 오히려 식당이 얻는 이득이 더 클 수 있어요. 근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요거는 이제 기본 개념인 거고요. 2인분으로 파는 족발집 요건 기본 개념이고요. 이제 요것을 뒷받침해주는 내용들 알맹이들이 또 있겠죠. 그거는 뭐 언젠가 지나가시다가 전라도 광주 쪽에서 간판으로 2인분으로 파는 족발집 그걸 보시면 아, 이 집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목은 또 댓글에서 얻어요. 7월 2일날 적은 글이고요. 제가 지금 녹화는 7월 3일 새벽 3시 반에 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하고 있어요. 워낙 이제 제가 일찍 깨는 편이고요. 잠도 일찍 잡니다. 뭐 심할 경우에는 저녁 8시부터 잘 때 있고요. 보통은 9시 반, 그 정도면은 이제 저는 잠을 잡니다. 그래서 당연히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마창도 하고 요새는 이제 유튜브도 하고 이러다 보면 뭐 한 6시, 뭐 늦으면 7시 이렇게 돼요. 근데 저는 그 시간에 이미 그날 할 일을 다 끝낸 거죠. 할 일을 아침에 다 끝냈기 때문에 하루가 덤으로 생긴 셈이에요. 저는 시간을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잡소리였고요. 댓글에서 얻어요. 우리 마창 식구들이 이제 제가 글을 쓰면 그 글에다가 본인들의 의견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그런 글들을 보면서 저도 또 한 번 공부를 합니다. 좀 전에 보셨죠? 좀 전에 보신 거 2인분으로 파는 족발집 2명은 2인분 3, 4명도 2인분부터 출발하라 이거죠. 꼭 뭐 4명에게 2인분을 드시라 이게 아니고요. 2인분부터 주문하셔도 된다. 그리고 모자라면 추가를 하셔도 되지만 아유 모자라면 2차로 다른 집 가세요. 뭐 족발만 계속 드세요. 지겹게. 이제 이런 식으로 멘트를 이제 요 보고서 쓴 거죠. 모자라면 2차로 옮기세요. 족발만 드시면 지겹잖아요. 손님 마음을 꿰뚫는 멘트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는 멘트는 내가 손님이라면 저 문구에 내가 마음이 흔들릴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하고서 제가 멘트를 짭니다. 그래서 손님이 흔들리지 않을 멘트는 쓰지 않아요. 손님한테 끌리는 매력이 없는데 뭐 그런 멘트 적어보면 뭐 하겠어요. 뭐 동의보감에 의하면 뭐 허준이 뭐 말하길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뭐 옛날 책에 있는 그런 좋은 뜻들 이런 것들을 음식에다 갖다 푼다고 해서 갑자기 그 음식이 맛있어지고 그 식당에 그 음식 먹으러 가고 싶으시던가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손님이 꼭 원하는 멘트, 손님이 바랬으면 하는 그런 멘트, 그런 것들을 식당 곳곳에 제가 입혀 놓습니다. 그걸 저는 우리 마창에서는 도화지 작업이라고 하고요. 자, 고기리 막국수의 인기 비결이라고 이제 적어 놓으셨어요. 저는 고기리 막국수, 그 유명한 고기리 막국수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댓글을 통해서 아는 거죠. 아, 이 집도 천안의 봉평장터라는 막국수집처럼 반반 막국수를 주는구나, 먹게끔 하는구나, 그게 컨셉이구나. 천안 톨게이트에서 가까워요. 톨게이트 들어가셔서 좌회전해서 쭉 들어가시다 보면 어떤 이렇게 조금 뭐 먹거리 마을이 나오는데 뭐 대형 식당입니다. 봉평장터라고 엊그저께도 지나가다 봤습니다. 한 십수년 전에 제가 갔던 것 같아요. 막국수 하나 메뉴였고요. 뭐 물이니 비빔이니 이게 없더라고요. 그냥 막국수예요. 그래서 이 집은 메뉴판이 왜 그런가 봤더니 막국수를 두 덩이를 줍니다. 그리고 비빔 양념장이 한 덩이 위에만 듬뿍 올라가 있어요. 직원이 말하더라고요. 먼저 양념장이 올라간 걸 비벼서 비빔으로 드시고요. 여기 육수를 넣고 가니까 나머지 한 덩이는 육수를 부어서 물 막국수로 드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 집 컨셉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그때 꽤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거야말로 1타 2피다. 짬짜면보다 더 우위의 개념이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짬짜면은요, 그냥 반반씩 먹는 것밖에 없어요. 동시에 먹진 않잖아요. 짜장면을 짬뽕에 넣어서 먹진 않잖아요. 짬뽕을 짜장면에 부어서 먹진 않잖아요. 그냥 둘 중에 하나를 먼저 먹고 나머지 걸 먹는 거예요. 물론 막국수도 마찬가지죠. 비빔을 먼저 먹고 물을 나중에 먹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막국수를 두 가지 맛으로 먹는다 이거죠. 짬뽕과 짜장 전혀 다른 메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또 쓸데없는 얘기를 또 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자, 양소리 한옥집에서요. 수도권에서 해물찜으로 검색어 1등을 하셨고요. 아구찜으로도 2등을 하신 거 그런 집이에요. 대단한 식당입니다. 밀키트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놀러 갔을 때 그 밀키트를 집에 가서 해 먹으라고 주셨는데 세상에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얘기가 슬슬 좀 길어지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마창식당 자랑도 겸하는 거니까 좀 길어도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만든 거예요. 실제 색깔은 이 사진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오, 양술이 그 맛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구찜집을 진짜 뭐 열 몇 개 만들다 보니까 전에는 아구찜을 제가 좋아라 했는데 지금은 아구는 손도 안 댑니다. 질려버려갖고 손도 안 돼요. 그래서 콩나물만 먹었어요. 콩나물만 건져갖고 양념을 밥에다 얹어갖고 비벼 먹었어요. 이것만. 너무 맛있어갖고 제가 탄수화물 이 밥에는 별로 욕심 안 내거든요. 밀가루도 잘 먹는데 쌀밥까지 잘 먹으면 완전히 돼지 된다 그래갖고 밥은 거의 안 먹어요. 일주일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합니다. 그것도 반 공기 정도. 근데 이날 햇반을 두 개나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갖고 그 후유증이 지금 이틀째 가고 있는데 배가 꺼지질 않아요. 당체. 사실 마트에서 파는 밀키트 별로 맛이 없어요. 거기 써진 대로 조리해도요. 야, 밀키트가 그렇지 할 정도로 대부분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식당 참 다행이다. 밀키트가 식당에서 만든 것처럼 너무너무 맛있으면 식당은 어떻게 하라고. 근데 다행히 밀키트가 식당의 맛보다는 못해요. 근데 양수리 밀키트가 이렇게 맛있으면 와, 이거는 저 같아도 굳이 그 먼 양수리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사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원주에 있는 민병선 부대찌개 앤 닭볶음탕, 이 집에서도 닭볶음탕을 밀키트로 만들고 있는데 여기 또 밀키트도 또 예술입니다. 끝내줍니다. 밀키트가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될 정도로 훌륭한 맛이에요. 자, 근데 온라인으로 파는 거는 컴플레인이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은 안 하고 그냥 매장에서 음식을 드신 분들이 밀키트가 있다는 걸 알고서 사가는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 쪽으로만 팔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랬죠. 그러면 온라인은 팔지 마시라. 조리로 한 아구찜 포장을 팔고 비조리로 된 밀키트 아구찜을 그렇게 파시면 어떻겠냐. 온라인 판매로 매출을 올려보자. 그거보다는 먹어본 손님만 먹게 해서 오히려 양수리 한옥집의 브랜드력을 더 높여보자. 이렇게 제가 또 1,000원을 드리는 거죠. 1,000원을. 대신 밀키트는 주방이 조리한 수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리된 아구찜보다 판매가를 싸게 매겨서 많이 파시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두전빵 얘기도 꺼냈습니다. 만두전빵 그날 만든 생만두하고요, 하루 지나서부터의 냉동만두 가격이 다릅니다. 가격이 냉동만두가 당연히 훨씬 싸거나 양이 훨씬 많거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냥 뭐 해동하면 뭐 맛이 큰 차이 없으니까 나는 양 많은 냉동만두로 주세요. 오늘 만든 싱싱한 생만두 마시고 말고 저는 꽝꽝 얼린 냉동만두를 사가겠습니다. 그래서 냉동만두 판매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습니다. 자, 제가 또 글 중에 그런 걸도 적었어요. 워킹 손님하고 드라이빙 손님은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드라이빙 손님을 잡는 것이 유리하다. 그 내용이 뭔지는 지금 까먹었네요. 제가 무슨 뭐 원고를 놓고 준비하는 그런 영상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마창만 펴놓고서 떠들다 보니까 순간순간 제가 자주자주 까먹습니다. 근데 그 글에다가 색다른 의견을 주셨어요. 우리 창원에서 돼지조개를, 반송시장에서 돼지조개라는 간판을 달고 조개탕집을 하시는 누님이 그러네요. 드라이빙으로 가는 손님은 어차피 더워도 차 안에 있잖아요. 차 안에서 에어컨을 켜고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우동 한 그릇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여름에도 손님이 많은 거죠. 밖에 주차가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동집은 비수기겠거니 했는데 창원 우동 한 그릇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이 드라이빙 차를 몰고 오니까 더워도 우동을 먹으러 오는구나. 몸은 안 덥잖아요. 차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아, 그러네. 이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가든에다가 식당을 차리면서 여름을 덜 탄다라고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같은 메뉴라도 가든에서는 여름을 덜 탑니다. 그 이유는 차를 몰고 오는 손님들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는데 이렇게 누님 덕분에 제가 또 하나 깨우친 거죠. 이렇게 저도 우리 회원들의 댓글을 통해서 또한 장사의 생각이 깊어지고 있다는 말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